자, 콜로세움을 한마디로 축약을 시켜 드린다면 바로 하늘이 무너뜨린 로마의 영광, 로마의 자존심. 콜로세움과 콘스탄틴 대제 개선문이 이렇게 세트로 보이는 공간인데요. 제 뒤쪽에 보이는 저 콘스탄틴 대제 개선문은 로마가 동서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을 때 312년 10월 28일 날 밀비오 다리 전투에서 서로마 황제였던 막센티우스를 동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로마를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올 때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표로 승리하라. 그래서 로마 군단의 상징이었던 독수리 대신 십자가 표를 하고 바로 밀비오다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해인 313년에 밀라노에서 황제 칙령이 하나 발표되게 됩니다. 그 황제 칙령이 그 유명한 밀란 칙령. 중요한 내용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국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종교적인 이슈로 변하게 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게 됩니다. 자, 로마를 통합시키면서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급하게 하나 만들어 황제에게 헌정한 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개선문입니다. 아르코 디 콘스탄티노. 이 아취식은 승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개선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취가 3개로 되어 있는 개선문이고요. 기둥이 4개, 그 다음에 위에 사각으로 된 부조 판넬이 4개 있고요. 또 아취, 양쪽 아취 위에 원형으로 된 판넬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문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다른 장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뜯어다가 재사용을 했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전 것을 재사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자, 지금은 이 철창으로 막혀 있는데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 때는 이 개선문이 마라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결승 지점으로 이용이 됐거든요. 그때 유명한 그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베킬라, 이디오피아 출신이었죠. 맨발로 42.195 중에 거의 한 반 정도를 질주를 하고요. 2시간 17분대를 끊으면서 이 개선문을 통과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왜 신발을 안 신고 뛰었는지. 요즘 같은 스폰이 없다 보니까 남은 신발 신었더니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중간까지는 신발을 신고 뛰다가 불편해서 그냥 맨발로 달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개선문 오른쪽으로 외벽 중간벽이 지진으로 인해서 심하게 파괴되고 1780년에 와서 복원을 하게 되죠.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콜로세움 면이 지금 서쪽 편에서 개선문 쪽에서 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콘스탄틴 대제 개선문 요 메인 부분 한번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릿돌과 같은 저 중간 맨 위에 있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조금 많이 망가지고, 옛날 라틴어는 띄어쓰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독이 쉽지는 않은데 바로 이 개선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오른편에 보면 SPQR, SPQR의 세나투스 포폴루스que 로마누스,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들이 이 개선문을 만들어서
콘스탄틴 대제에게 헌정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보시게 되면 콜로세움 전체 바깥 둘레가 186m, 156m이기 때문에 527m 둘레가 나오거든요. 규모는 거의 요즘에 축구 경기장 하나 규모가 되고요. 5,000평 정도가 되죠. 그래서 원래 맨 바깥에 있던 벽하고 그 다음에 중간 벽 이렇게 잘라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보강을 해 놓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그 부분은 맨 안쪽 벽이 되죠. 그리고 떨어진 돌들은 새롭게 바로코 때라든가 또 콜로세움이 망가진 이후에 건축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석재 채취장처럼 많이 이용이 되고요. 또 일부러 아름다운 구조라든가 작품성이 있는 것들은 또 유럽 다른 나라로 밀매가 되고 또 수출이 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780년에 와서 처음 복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근처가 다 방목장으로 돼 있었고요. 거의 첫 번 아치 있는 중간 정도까지 흙으로 다 뒤덮여 있어서 다시 걷어내고 보강을 했다는 이야기. 그 당시에 유명한 식물학자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플로라 오브 콜로세움, 콜로세움의 식물군, 약 한 몇천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상을 조금 해보시면 풀로 덮여 있고요, 흙으로 덮여 있던 부분 다시 다 걷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이시는 작은 단일 아치가 있는 부분은 티토 장군이고요. 예루살렘을 완전 멸망시킵니다. 베스파시안의 아들이면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정복 기념으로 황제가 죽은 기원 후 80년에 와서 만들어 헌정한 겁니다. 땅 파면 나옵니다. 로마에 와서 땅을 파시면 별의별 진귀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직 발굴하지 않고 묻혀 있네요. 가운데 보시면 그 둥근 판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이나 경기 마치고 오는 사람들이 여기 손도 씻고 또 물도 마실 수 있도록 분수가 있던 장소였죠. 자, 그리고 구멍이 균일하게 뚫려 있는데 저것은 비둘기집이 아니고요. 지진 방지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를 홈을 파고 그 사이에 쇳물을 주물을 부어서 집어넣었던 부분, 후에 쇠 재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모서리마다 적당한 부분마다 깨서 빼내간 흔적이 되겠습니다. 콜로세움, 이탈리아로 콜로세오 아니면 콜로소, 이 단어는 1500년대 크다, 거대하다는 콜로소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원래 이 공간, 이 유적의 공식 명칭은 지금 이 판넬에 보시듯 암피테아트룸 플라비움, 플라비오의 암피테아트로, 둥근 극장, 원형 극장, 원형 경기장이 본래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보다는 그냥 쉽게 크다, 거대하다는 뜻의 콜로세우로 많이 부르게 되죠. 자, 위에 십자가가 되어 있는 이유는 클레멘스 10세 때, 또 1675년에 또 1750년, 또 맨 밑에 보니까 1852년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역대 교황들에 의해서 한 번씩 보강을 하게 되고요. 요즘도 계속 보존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으로 지하철 시선이 근처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난공사, 벌써 한 7년 8년 전에 오픈이 돼야 됐거든요. 2014년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콜로세움 앞에 여기 계단이 3개 있고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베이스인데요. 여기 원래 30m짜리 청동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해놨던 네로 황제
동상이 있던 데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워낙 너무 폭정을 하다 보니까 원로원에서 기록 말살형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황제 얼굴이 새겨진 동전 다 수거해서 주물로 부어버리고요. 황제 관련된 얼굴이라든가 유적들을 다 망가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네로 황제 동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동상 이름이 콜로소였습니다. 거대하다. 거물이죠. 자, 이 콜로세움 생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측면 지금 원형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자, 1층 아치식 문이 전체 80개고요. 자, 2층도 똑같이 아치식으로 되어 있는 문이 80개입니다. 3층도 80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꼭대기 4층까지. 그래서 이 측면을 보시게 되면 1층보다 2층이 약간 안으로, 3층이 더 안으로 해서 안정감 있게 건축이 됩니다. 꼭대기까지 높이는 50m, 51m 수준이죠. 그리고 내부는 4층, 관람석은 4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내부의 관중석은 37.5도 기울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울기에 따르면 가운데 있는 경기장 무대가 바로 마이크석이 되는 아주 강력한 또 음향 시스템이 돼 있었다는 거. 제 얼굴이 얼마나 큰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 얼굴이 거의 콜로세움만 하네요. 콜로세움 전망이 멋지게 보이는 이곳에서 콜로세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 SPQR,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들, 그래서 전 세계 1등 엘리트 시민들 복지 정책을 펼칩니다. 그 포용 정책 위에 때로는 법이라는 그 힘으로, 포용의 힘으로 광대한 식민지를 개설하거든요. 그리고 정복한 땅에 기본 복지 시스템을 세트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볼거리를 제공했던 검투사들 주 경기를 이루던 바로 이런 원형 경기장, 그 다음에 연극장은 반원 형태로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인류가 고안해낸 최고의 복지, 바로 수세식, 목욕탕, 화장실, 도서관 딸려있는 그런 멋진 목욕장, 떼르메, 로마에 보면 떼르메 디 카라칼라 디오클레시아노 그대로 다 남아있죠. 무려 1600명, 25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그분들의 또 7위 사업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콜로세움 다 무료 경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80개의 저 맨 아래에 있는 문이 출입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에 보시면 로마자로 1, 2, 3, 4, 5, 6, 80까지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표가 있게 되죠. 표에 보면 몇 번째 문, 어느 좌석, 몇 층 이렇게 되면 저쪽 남쪽, 동쪽 이렇게 요즘처럼 한 4개의 문을 이용해서 들어간 후에 또 걸어서 이동하고 들어갈 때 혼잡하죠. 나올 때 혼잡한 그런 모든 불편을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는데 요 아치식 문 2개, 3개 정도만 이용하면 그대로 가서 앉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5만 5천 명에서 8만 명까지 수용 가능했고요. 그러면 최대 8만 명 수용 경기장이다. 그럼 요즘에 견적은 한 9조 5천억 정도 나옵니다. 물론 저것은요 뭐 견적이 없어요. 어차피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데려온 9만 7천 명 포로들, 그 중에서 조금 일할 수 있는 힘쓸 만한 사람들 4만 명을 동원시켜서요 72년부터 80년까지 8년간 만들게 됩니다. 재질은 로마에서 30km 동쪽에 있는 티볼리에 있는 트레버틴 대리석을 이용하게 되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대리석이기 때문에 운반하기 좋고 작업하기 좋습니다. 다만 벽돌보다 돌이 좀 플레시빌리티, 이 유연성이라든가 견디는 힘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벽돌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안티시스미카, 지진 방지용으로 홈마다 돌 내면에 여기 올려드리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홈을 만들고 쇳물을 부어 넣어서 완전한 안전한 공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가 주던 이거는 복지 정책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은 검투 경기가 주 경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자, 아침, 지금도 그렇게 되는데 아침이 근무 시간이 한 8시, 8시 반이에요. 그리고 관공서는 거의 12시 반, 1시. 요즘엔 조금 더 추가가 돼서 화요일, 목요일만 오후 2시 반에서 4시 반까지 한 2시간 정도 더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상당히 불편하죠. 로마 시대 때부터 쓰던 방식이에요. 아침에 일찍 퍼레이드를 합니다. 뽐빠, 그날 참여하게 될 검투사들, 또 거기에 들어갈 모든 인물들 멋지게 음악을 연주하고 하면서 시내 거리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중들이 쫙 들어가 앉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드베스티아, 두 번째는요, 어차피 처벌을 해야 되는 그 범죄자들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하거든가, 짐승에게 던져주면서 그 동물들의 피,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 이렇게 해서 양심이 마비되게 되죠. 그리고 또 동물들 풀어놓고 동물들 간의 싸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레파토리로 스페타클한 검투 경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검투사들 환영을 받으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투사끼리 싸우다가 한 사람이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럼 바로 죽이질 않아요. 그럼 시민들을 바라보고요. 시민들은 황제를 바라보겠죠. 그럼 황제가 고민 끝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살립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고요. 아직 고민 중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죠.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에서 물론 픽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가 세트장은 아니었고요. 다른 세트장 마련하고 찍게 되죠. 러셀 크로 나왔던 거기서 다 죽여라 이러는데 다 칼을 던지고 살립니다. 그런 장면들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핍박기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시르코 마시모에서 화형을 많이 당하는데요. 이 콜로세움에서도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순교터로 1750년에 와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내부에 들어가시면 황제가 앉았던 그 포디움, 로얄석에 철로 된 십자가가 하나 마련돼 있습니다. 두 친구가 만나서 지금 제가 드린 이런 설명, 내부 구조라든가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는 건축가였고요. 다른 친구는 또 수학을 잘하는 수학자였답니다. 그래서 8만 명까지 입장을 한다고 가정할 때 이 80개 문을 통해서 들여보낼 경우 몇 분 정도 계산이 되는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노트에다가 잠깐 필기를 하더니 3분 30초라는 답을 도출해 냈답니다. 요즘에 이런 경기장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보시는 기원 후 8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1900 몇십 년이 넘었죠. 이런 경기장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콜로세움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의 그 상징, 영원한 천년왕국 로마의 상징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로 황제 청동상이 있었고요. 1층, 2층, 3층 80개 아치에 2층과 3층에는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보시면 관중석이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 계급에 따라서 물론 왕은 로얄석에 앉았겠죠. 그리고 이제 지배계급 점차로 사회 계층에 따라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장대가 문 하나에 3개씩 총 240개가 되어 있는데 이 도르레 시스템으로 해서 햇볕이 너무 강하거나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경기 관람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라리움 천으로
해군들이 그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막, 관중석 부분을 가렸다가 또 열었다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그 작업은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팔수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동시에 360도에서 도르래를 감거나 풀어주면 됐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부 경기장 가장 가까운 곳에 황제와 지배 계급들이 앉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각 공간마다 스나이퍼들, 특등 사수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위협을 보이는 검투사나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나팔로 신호를 하고요. 벌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원전에 그 스파르타쿠스가 나폴리에 있는 카푸아 경기장, 이 콜로세움보다 더 앞서거든요. 거기서 검투사 6,000명들이 나중에 가담을 한 어마어마한 반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이런 중요한 경기장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 콜로세움이 80년에 완공이 됐을 때요, 기념으로 100일간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때 죽은 맹수는 뭐 수없이 많고요. 로마가 거대한 식민지를 개설하잖아요. 북아프리카 쪽에서 가지고 온 모든 맹수들, 다양한 형태의 동물들,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못했던 신기한 동물들이 다 등장하게 되죠. 표범부터 뭐 호랑이, 사자, 코끼리, 그래서 몇 마리가 희생이 됐는지 그 100일 동안 다 리스트가 적혀 있고요. 검투사, 그 100일 동안 기념행사 때 죽은 검투사 수만 2,5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바뀌면서 계속 자신들의 어떤 치리 업적을 드러내거나 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념 행사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1주 이상씩은 오픈이 되겠죠. 그때 이제 시민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불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복지 시스템에 속하는 세트로 되어 있는 원형 경기장, 연극장, 도서관 이런 것들은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장소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의 대표가 되는 로마의 콜로세움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던 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또 다른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